아울렛 대전점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대규모의 해외 명품 브랜드부터 패션, 스포츠 브랜드의 멀티 메가샵까지 가족 모두의 휴식 공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따뜻하네요. 네, 오늘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팔복동은 네. 팔복동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요, 글쎄 만든 거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팔복동이요? 예. 아니,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팔과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그다음에 신봉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었는데 네. 신봉리하고 팔과정을 합쳐가지고 예, 팔복동이 된 거예요. 아, 이곳이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공단이 들어서면서 여기 산만하지만 또 이렇게 공장도 나름대로 공장길도 걸을만해요. 그래서 오늘은 공장, 옛날에 공장이었는데 예술 공장이 됐는데 예술이 어떻게 공장에서 나오는가 그것도 한번 보고 그럽시다.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궁금해져요. Waves like in the ocean, when it goes, you'll sail for you. Don't be looking back at times when you fall. We'll always say, I can be who I want. 팔과정과 신봉리에서 유래했다지만 사방팔방 복이 드나들 것 같은 이름의 팔복동. 매일 서너 차례 이팝나무 사이로 화물열차가 운행되는 건 아직도 이 일대에 땀 흘리는 삶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시대가 인터넷으로 바뀌던 시간, 팔복동 기찻길 옆엔 예술을 생산하는 공장이 생겨났다. 년까지요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썬전자, 수렉스 이런 이름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 한 25m 정도 되는 아주 키 큰 굴뚝이 보이실 건데 저기 희미하게 이제 주식회사 수렉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다가 1991년 이후에는 사실 25년 정도가 방치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와 예술로 재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016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조선공사를 문을 연 것은 이 A동 앞에 보시는 A동이 먼저 2018년 3월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예전에 전쟁과 포화 속에서도 그 희망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팔복 공단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술로 다시 이제 재탄생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여기가 산업단지 안에 어떻게 보면 섬처럼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또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신기해하시고 탐험하는 느낌이 좀 드신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술은 자연 자체가 예술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연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연이 아닌 데를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의 힘으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제 공장이라는 말보다는 광장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문화와 예술로 재생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예술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팔복예술공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그 저희가 공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의 역할을 열린 그런 공간의 역할을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딱 봐도요. 빈티지하면서 옛것을 안 지운 듯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을 하는 있는 모습이 보이던데 이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 네. 지금 저희가 이 문화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 공간들을 건축의 일종의 콘셉트를 비건축, 최소화된 건축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끊임없이 시간이 재생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의 흐름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취지를 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옛 모습 그대로를 살려서 건축을 최소한으로 하자, 새로 짓는 부분 없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살리자,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제 그 고스란히 그런 시간들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옛말은 이제는 참으로 옛말인 듯 싶다. 2, 3년이면 기술이 바뀌고 10년이면 삶과 문화도 바뀐다. 이게 뭐다냐? 옛날에 작업 표면 출근부도 있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아놓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삶이 곧 예술이다. 다른 것이 예술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예술인데 이것이 예술 작품이에요. 알고 보면은 출근부도 예술이야. 그럼요. 지금 볼 수 없는 예. 것을 다시 보니까 길이란 시간 속에도 존재하는 것. 특히나 타인들의 지난 시간은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다. 팔복동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길을 찾아보니 1960년대 후반. 이 일대에 제1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이쪽으로 한번 볼까? 카세트 테이프. 우리 집에도 지금 사실은 안 쓰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앞으로 써먹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지금도 우리 집에도 많이 있거든. 사실은 이게 군대 쫄병이었던 시절에 네. 송창식의 왜 불러? 라는 네. 노래가 있었고 고래사냥이 있었는데 네. 고래사냥을 들으면서 또는 뭐 이렇게 세월이 가네 청춘도 가네 또 윤영주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또 그 뭐 정태춘이 노래에서부터 수많은 어떤 그 시대에 저항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의 음악을 담아냈던 것이 음반도 있었지만 이렇게 카세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구나. 그걸 저희 때는 학창 시절 하면 열정 가수의 그렇지 네, 이런 카세트 카세트. 테이프 시대가 아니죠. 아니요, 저희 때도 카세트 테이프 시대에는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냥 대중가요. 대중가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 음반을 다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테이프를 해가지고 네. 서로 녹음해가지고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릴 때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 여기다 담아가지고 네, 그랬었어요? 담아가지고 혼자 어. 녹음하는데 어색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와서는 추억이죠. 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1층 로비에 남겨진 당시 공장 사람들의 증언 영상. 그 시절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야,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90%를 다 수출을 했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대. 네. 여기다 전부 다 납품을 했다네. 이게 방송통신대 학생들이 전부 다 테이프로 네. 공부를 했잖아요. 뭐가 들려요, 지은 씨는? 저는 지금 약간 신나는 음악이 들려요. 음악? 네, 음악이 지금 간주로 나가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옛날을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네. 이런 분들한테.
그 당시에 이곳에서 공장에서 근무했었던 사원들이 결국은 이제 이게 팔복 예술 공장이 되고 나니까 와가지고 그 옛날을 갖다가 증언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참 세월이라는 것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네. 팔복예술공장 1층에 마련된 카페 써니. 이곳에서 5년의 청춘을 보냈던 이희정 씨는 팔복예술공장 개관으로 근 40년 만에 재취업하게 됐다. 과거 공장에서는 카세트를, 이제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이희정 씨. 그녀에게 이곳은 가슴 두근거리는 특별한 장소다. 사실 그 이제 서울은 만원이다. 이호철 선생이 썼었던 때가 60년대, 50년대거든요. 그때 오면서 이제 예,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저는 이제 진안이 고향인데 저는 이제 5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런데 예, 전부 다 그 서울로 전주로 많이 공장으로 왔었어요. 그때 이제 60년대생이라면은 서울로 많이 갔죠. 친구들. 간 친구들도 있고 지방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지방에도 있고 남으면서 그때 이제 이곳에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여고 졸업하고 이제 바로 여기를 여고 입사를 졸업하고 했죠. 그러면 70년대였네요. 70년대 지나 80년대 80년대 초. 초. 아, 그때 당시 시대에 어려운 일들이나 아니면 좀 뭔가 보람을 겪었던 일 있었나요? 어려운 일은 직장 살아면서 크게는 없었고요. 보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기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을 반려자로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그냥 출발점이었구나. 일종의 그 로또를 탔네요. 거기서 만나. 로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렇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인생일 때 어떤 전환점이 말하자면 여기 네. 공장이었네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었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사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아주 이 공장 생활에 대해서 뭐 저는 이렇게 이 불평이 회사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도 좋은 회사였어요. 저한테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가 그때는 통근버스가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같은 노선으로 같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번 봐, 두 번 봐 보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괜찮다 싶어서 이제 아는 동생이 소개로 그렇게 이제 만났어요. 사장님께서 고백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냥 제가 먼저 전화번호를 딴 것 같아요. 야. 아, 멋지시네요. 그러면 첫 데이트는 어떻게 주로 이루어졌어요? 아, 첫 데이트는 뭐 이제 시내로 나가서 네. 찻집에서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식사하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자꾸 이제 뭐 이어졌죠. 한 1년 가까이 만나다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일을 하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몰래 나와서 만났던 기억도 있나, 일을 하면서? 평상시는 잘 못 만나고 예. 회사에서는 잘 못 만나고 네. 밖에 퇴근 후에는 이제 만날 수 있지만 일하는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는 볼 수는 있었겠죠. 네. 눈빛으로 살짝. 그 외에는 이제 바깥에서 비밀 연애. 비밀연애. 사내 연애가 사실은 그 소문이 나면 좀 네. 그러잖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비밀 연애. 아, 그래도 소문이 확 퍼질 것 같았는데도 다행히도 아는 사람은 조용히. 알고 또 네.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숨겨주고 네. 네, 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여자 많고 남자 많고 하니까 그냥 이제 인원수도 상당히 그때 많았죠. 인원수 한 3,400명 이상 3,400 와. 됐죠. 제가 20살에 졸업해서 들어왔으니까 25살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저는 그 카세트 테이프 조립 그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네네네. 그것들을. 조립이 순서대로 잘 되어 있는가, 이게 부품이 잘 박아져 있는가,
그 상표가 제대로 붙어 있는가 그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하네요. 마지막. 예, 샘플링 작업을 이렇게 라인별로 들어가서 샘플링 작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한때는 그러면 카스테이프가 많이 팔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내수 시장보다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저희 대단한 수출력뿐이었었는데. 여기가 거의 수출로 많이 했었어요. 일을 하면서요, 그 같은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고들 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계속 해왔어요? 반복적인 일을 하면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여기에서 분위기상 음악도 틀어주고 네. 또 쉬는 시간도 이렇게 가끔 있어가지고 쉬면서 그렇게 하니까 뭐 지루하게 지냈던 것 같진 않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음악 한 80년대 조용필 노래도 많이 듣고요. 예, 또 외국 팝송도 많이 틀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이 흘러나오면 이렇게 몸이 들썩들썩 할 때도 있잖아요. 일을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도 예, 예. 들썩들썩 하시고. 예, 좀 흥겨운 예. 음악이 나오면 네, 또 춤도 몸도 추고. 흔들어지고 예, 슬픈 음악이 나오면 또 그런 대로 또 사실 저기 그 하고. 당시에 물론 공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 공장 그 산에 분위기가 괜찮았겠네요. 그러면 서로. 예, 저희 회사는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저희 회사가 다른 섬유업계는 이렇게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런 카세트 테이프는 먼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그 당시에 겪었던 사람하고 차이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 예. 예? 외부에서 보기에는 네. 어쩔란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뭐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여기서 근무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회색벽 안쪽 깊숙한 곳. 팔복예술공장에는 지나온 길도 있지만 이제 가야 할 길도 있다. 작가들이 상주하는 창작 레지던시 공간. 해마다 새로운 예술가들이 입주하니 예술의 결과 또한 매년 새롭다. 그것도 있고 작가분들이 많으시네. 아, 여기가 작가 사무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팔복예술공장 3기 입주작가로 선정돼 지난 1년간 창작에만 전념했던 이소연 작가. 공간에 대한 독특한 상상과 독창적 표현 방식을 결합시킨 이소연 작가의 예술은 팔복예술공장 입주 이후 더욱 호평받고 있다. 예술은 네. 하나의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 비춰지는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 와서 들어온 처음 느낌이 저는 이제 피카소풍을 느끼는데 잘못 봤는가요? 피카소 풍이요? 네. 그런 식으로 규정 안 하셔도 그냥 그림 있는 네, 색채만 그냥 그걸 흡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풍이다, 어떤 뭐 작가 같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그렇지요. 네. 결국 본래 작가의 자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거울을 비추는 것이 예술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예술을 이 장르를 택해가지고 그리게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인간과 공간에 대한 밀접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삶을 살면서 공간이란 그 주거 혹은 어떤 공간, 특히 작가한테는 작업실 일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도 오로지 저의 취향, 개인의 취향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삶에 있어서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또 그와 마찬가지로 또 정신적인 공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처럼 창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을 그냥 머리 안으로만 가둬두면은 네. 많이 힘들거든요. 그거를 배출할 수 있는 또 정신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캔버스를 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만의 취향이 들어가 있는 것들, 뭐 저의 뭐 기억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인테리어 하듯이 그 집을 빈 집을 꾸민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서 거푸집을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거푸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하나하나 채워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작가님도 네. 이렇게 채워나가는 네, 것이에요. 네, 네. 여기에다 제일 가장 중점적으로 담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담고 싶었던 건 아무래도 좀 더 공간이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만의 뭐 집, 나만의 무언가처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벽돌처럼 좀 탄탄하게 벽돌이나 기둥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 내면을 좀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그래서 제가 제 그림을 보면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네, 좀 안정감을 느끼게끔 제가 자꾸 강하게 더 탄탄하게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게 지연 여기는 씨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도 보면 약간 그림 보잖아요. 약간 곡선, 그러니까 반듯반듯한 그런 네.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 하나하나 작가님의 그 의미가 있다는 거 네, 놀랐어요. 네. 이 작가가 입주한 후로 작업 중 가장 공들인 결과는 바로 이 작품, 하루의 조건. 하루의 조건이라는 작품이고 이 낮과 밤이 공존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저는 계속 이 작업실에서 이거를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그리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반복이 길게 보면 24시간 되게 길지만 또 짧게 보면 하루가 엄청 너무 짧잖아요. 뭐 가까이서 보면 되게 뭐 해가 떴다가 해가 졌다가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걸 기니까 분리하잖아요. 낮이면 낮, 밤이면 밤. 근데 또 멀리서 보면은 그게 되게 짧게 그냥 하나로 합쳐지는 그냥 하루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거를 합친 그냥 하루를 다 화면에 담아봤어요. 그 짧은 하루가 또 겹치고 겹쳐서 1년이 되고 뭐 10년이 되고 몇만 년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런 하루가 어느 순간 합쳐질 수도 있겠다.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되게 긴데 멀리서 봤을 때는 하루가 되게 짧아서 합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표현해본 작품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기 입주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그 작년 한 해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작가 활동에 있어서. 근데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채도 더 다양해지고 좀 더 저의 세계관이 많이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도 받아서 일단은 환경적인 변화도 있었고 또 저희를 좀 이렇게 든든하게 서포트해 주시는 직원분들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작업실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1년 동안 작가를 행정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원래 작가가 혼자서는 혼자 다 하거든요. 갤러리 대관부터 팜플렛, 뭐 홍보. 근데 여기 레지던시에 속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행정적인 것들은 그 하기사님이나 직원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입주 이전에도 주목받았던 이소연 작가의 예술이 더 깊어진 건 밤낮 없이 몰두할 수 있었던 공간과 시간, 그리고 전문가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과 사람의 열정은 차가운 콘크리트마저 달리 보이게 하는 힘이 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출근 일지, 네. 이곳에 출근했던 사람들의 일지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곳에서 80년대 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곳에 와가지고 근무를 했었던 이희정 씨, 네. 그분이 또 이곳에서 참 그 배피를 만나가지고 네. 연애를 하게 되고 네. 그래가지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곳이 그 당시에 공장이었었지만 네. 한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네.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저는요, 카세트 하면, 그냥 이거 뭐 만드는 건 단순한 거지, 이게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을까 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이전 선생님의 네. 그 내역 그런 사항들을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 작업을 해서 많은 인력을 창출하고 그만큼 카세트라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을 때 이렇게 고난과 무슨 보람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자세히 듣고 나니까, 이걸 또 모르는 분들에게도 가서도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체의 역사가 있고 네. 도체의 사람들의 삶이 있고 도체에 다 예술이에요. 예술이라는 것들은
저는 자연 속에서 예술이 가장 아름답게 꽃핀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 와서 이제 예전에 폐 공장이잖아요. 네. 참 이러한 것들이 예술의 그 소재는 도처에 있고 네. 장소도 마찬가지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술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다. 그런 네. 걸 느꼈어요. 공간을 걷는다는 건 그곳에 스민 시간을 반추하는 것. 팔복예술공장이 재생하는 과거에는 사람과 예술의 길이 이어져 있다. 헌데 이제 겨우 그 길에 반이나 왔을까? 경험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길이 남았다. 팔복예술공장.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다. One more day, one more